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월의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5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지구학2 우리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봤는데 어떠세요? 조금 자신감이 붙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이고 망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선생님 얘기해 드리는 건데, 자, 이 시험이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조금 성적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완해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번 시험에 잘 봤다면 다음번에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총평이니까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나라는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뭐 평이한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정말 어렵고 한 문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만 잘 숙지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18, 19, 20번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려우셨다면, 혹은 이 문제를 푸는데 2분 혹은 3분 이상의 시간이 들었다면 반드시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출 형태 문제로서 공기가 타고 넘어가는데 반대편 다른 조건 많이 안 줘요. 지금 고도가 얼마인지도 안 줬어요. 그냥 온도만 줘놓고 얼마 올라가서 응결이 되며 위에 구름이 얼마 구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정해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두고 X라고 두고 계속 이렇게 풀다가 보면은 시간이 한참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위에 있는 구름이 생성된 영역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다뤄보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난이도 조금 높은 문항이었는데 계속 기출되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지. 어려우셨다면 반드시 정리는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은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기존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아주 일반적인 경우죠. 두 개의 해수층에 대해서 아래쪽에 수압이 같은 경우, 즉 수압 경도력이 0인 경우에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특히 A, B, C가 있는데 A, B는 지역류가 흐를 거면 똑같은 상황이어야 된다는 걸 하셔야 되고요. 밑에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로1과 로2가 있는데 이것은 해수의 표면의 경사와 아래쪽에 소은 약층의 경사, 즉 밀도 약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경사를 보고 0.5m와 100m를 보고 밀도를 바로 추정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추정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면 아마 금방 한 1분 30초 안에 풀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2분 이상의 시간에 아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런 문제도 꽤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항도요. 등압면이 등장하잖아요. 등압면에 기울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울기, 높이도 줬잖아요. 수평거리 L도 줬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보고 기압 경도력을 추정해내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추정할지는 해설 강의에서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형태로 바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숙지한다, 내가 그것을 잘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살짝 잡았을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성적 거두고 그다음에 혹은 아이고 많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을지라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고체, 대기, 해양, 그리고 우주 파트가 있을 때 고체 파트는 대부분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공부하고 나면 자신감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울 거 외우고 숙지할 거 잘 숙지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도 앞으로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아니까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읽고 잘 숙지하는 거. 문제 풀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 연습 계속 해주시고요. 대기나 해양은요, 조금 긴 지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어느 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정력학 평형을 이루는 건가?
A와 B는 서로 같은 것이 무엇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조건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긴 문제들을 조건들을 하나로 한 번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나 해양인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조건들이 많아요.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긴 문제들 주어진 조건, 가정 확실하게 숙지하는 연습. 한 번에 읽고 여기서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개념들을 응용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맞아. 이 조건은 이럴 때 등장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대기 해양 파트 특히 난이도 좀 있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6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우주 파트는 앞으로 이제 9평에서부터 나오게 될 건데 여기는 사실은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대기나 해양처럼 조건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지는 자료의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개념적인 거 아주 탄탄하게 그리고 응용 수준까지 잘 해주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주셔야 앞으로 우주 파트도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우리 뒤에 해설 강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번에서 만나요.